60세 은행 부지점장의 퇴직 후 고백,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이런 상황은 그렇게 낯설지도 않을 거예요. 은퇴라는 게 생각보다 갑작스럽고 그동안 쌓아온 명함이나 직함이 사라지면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직장에서 벗어나면 나를 누구도 찾지 않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오더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해보려고 해요.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막상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마 진짜로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오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마음의 자세를 다지고 사회적 관계나 삶의 의미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론. 은퇴 후의 일상과 심리 변화. 은퇴하면 먼저 일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출근을 안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해야 하지? 부터 막막해질 수 있어요. 어쩌면 첫날이나 둘째 날은 와, 이제 완전 해방이다. 자유다. 하고 두 팔을 벌릴 수도 있지만 그 기쁨도 잠시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조금씩 지루함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때쯤 되면 직장 생활할 때는 꿈도 못 꾸던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던 심심하다라는 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직까지 우리는 나이 60이 넘으면 소위 노인이라 부르는 관념이 깔려 있지만 사실 60은 요즘 기준으로 그렇게 늙지도 않았고 체력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더 살 날이 길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80세, 90세까지 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와의 인연이 끊기는 순간 사회적 역할도 뚝 끊긴 기분이 들기 마련이고 그게 사람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내 정체성의 붕괴와 일상 패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이유.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아무 계획 없이 무턱대고 쉬면 되겠지 하고 지내면 그 많은 시간이 때로는 공허와 무력감으로 바뀌기도 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일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느끼고 또 월급이라는 경제적 보상이 따라오니까요. 내 삶에 이유가 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일자리가 사라지면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목표나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취미를 더 깊이 있게 즐길 수도 있고 작게나마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또 체육관이나 동호회를 통해 꾸준히 운동하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매일 뭘 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재정 준비 은퇴 후 경제적 불안. 또 아무리 개인적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돈 문제가 따라오죠. 직장 그만둔 뒤에는 월급이 뚝 끊기니까 한 달에 얼마나 지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동안 적금을 부어놓았거나 퇴직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갖고 있긴 해도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들이 늘어나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결국 내가 벌어놓은 자산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연금 저축을 꾸준히 들거나 노후 대책으로 임대 수익을 바라볼 부동산을 마련하는 등 수입의 파이프를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것도 좋고 은퇴 후에 알바 수준이라도 좋으니 조금씩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올 만한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경제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나 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은퇴라는 게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커다란 사건이고 이에 맞춰 준비와 적응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허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은퇴 후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례 1 현직일 때만 친구였나? 하는 배신감.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로 30년간 은행에서 일한 박 과장님을 떠올려 볼게요. 인맥도 많고 승진할 때마다 여기저기 축하받으며
지내셨던 분이에요. 누구든 나한테 뭘 물어보러 찾아오고 골프 약속이며 술자리며 늘 초대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자 연락이 뚝 끊기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본인을 엄청 챙겨주는 것 같았던 동료들도 알고 보니 결국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 비롯된 부분이 컸던 거죠. 처음엔 섭섭함도 있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진정으로 내 사람을 만들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더랍니다. 그럼 박 과장님이 깨달은 건 조금 더 일찍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였어요. 결국 은퇴 후에는 본인을 찾아주는 사람보다 내가 찾아가도 편안하게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훨씬 중요하다고 박 과장님은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례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하고 방황한 김 부장님. 두 번째 사례로는 IT 업계에서 꽤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던 김 부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버텨왔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TV만 보게 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여행을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평소엔 회사가 바빠서 길게 여행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은퇴하고 나니 드디어 마음대로 떠날 수 있겠다 싶어서 여행을 가봤는데 가서도 뭔가 텅 빈 느낌이 들더래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때는 여행 가면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여행 와보니 외롭고 공허해서 즐겁지가 않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결국 김 부장님은 여행을 좋아한다면 혼자서만 다니지 말고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 같이 하거나 여행 동호회 같은 곳에 참여해 보는 게 어떨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여행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 읽고 세미나도 열면서 은퇴 후의 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내게 됐어요. 혼자서는 절대 즐길 수 없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다시 실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3 은퇴 후 소규모 창업에 도전한 이 차장님. 세 번째 사례는 다소 다른 방향인데 은행에서 지점장 바로 아래까지 올라갔지만 40 후반에 퇴직한 뒤 작은 카페를 열어보신 이 차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요즘도 퇴직 후에 카페나 식당 창업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 차장님도 처음엔 한가롭게 카페나 운영하면서 편하게 살자는 생각이었대요. 근데 막상 해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커피 맛이야 유명 프랜차이즈 못지않게 준비해봤지만 가게 위치나 마케팅, 매출 관리 이런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죠. 하루라도 손님이 적으면 불안해지고 자영업은 몸과 마음을 다 써야 하거든요. 결국 12년간은 적자도 보고 인건비 아끼느라 직접 가게 청소, 재료 수급까지 다 뛰면서 몸고생, 마음고생 엄청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얻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간부로 일할 때는 지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직접 모든 걸 발로 뛰니까 비로소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요. 또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단골 손님과 인간적인 교류가 생겨서 오히려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내 작은 공간이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하고 실감하셨다는 거예요. 이 차장님은 결국 일정 기간의 고생 끝에 수입도 조금씩 안정되고 친한 고객들하고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게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은퇴 후 창업은 쉽지 않지만 잘 준비하고 자신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분야라면 삶의 의미와 수입을 동시에 잡을 수도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결론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출발. 결국 60세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넘긴 분들께 혹은 그보다 더 젊은 분들께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감정은 내가 예전만큼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된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찾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찾고 경제적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서 내 인생을 더 오래 즐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당장 노후 대비가 시급하지 않더라도 하루아침에 훅 닥쳐오는 은퇴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쳐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막상 은퇴하고 나면 이게 뭐지? 하고 황당할 수 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뭔가 공허하고 외롭다는 느낌 말이죠. 그러니 직장에 다닐 때부터 천천히 취미나 봉사, 모임 등 다른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경제적 기반도 가능한 한 탄탄히 다져두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은퇴란 인생 2막 혹은 더 길게 보면 3막까지도 이어지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업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신 모든 걸 내 힘으로 스스로 계획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단계에서 참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인생의 참맛을 찾고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일을 즐기고 더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해요. 반면 아무런 대비 없이 은퇴를 맞으면 사회적 고립감이나 경제적 불안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가 우리를 한순간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면 내 인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먼저 연락해 보세요. 생각보다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친구도 후배도 동호회 사람들도 은퇴자 모임도 봉사단체도 있어요. 내 공백의 시간을 의미로 채워줄 곳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 혹은 작은 컨설팅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은 때때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생의 큰 기쁨이니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내 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겁도 나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한 발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 아직 살아있네 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엔 누가 날 찾아주지 않아도 내가 찾아갈 사람과 내가 찾아가야 할 일이 훨씬 많아져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우리의 60세 이후 그리고 70세, 80세까지의 삶을 그려보고 그 속에서 내 진짜 모습을 찾는 여정에 함께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